고추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참 간만에 이렇게 접속을 하게 되네요. 무슨 이렇게 좀 뭐 바쁜 일도 있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조금 방송을 못 했는데 그게 벌써 7월이 돼 버렸습니다. 아, 그 간만에 BJ 뭉치님 반갑습니다. 네. 저를 요 BJ 고추장으로 만들어주신 BJ 뭉치님 간만에 들어오셔서 아주 반갑습니다. 아, 사실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계속 날짜가 이렇게 계속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촬영 스케줄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지금 밤에 시간이 괜찮게 돼가지고 오늘 방송을 하게 됐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자료 준비가 조금은 미흡합니다. 왜냐면은 저번에 방송을 하려다가 못했던 자료의 날짜만 좀 바뀌어 있는 좀 그런 상태라서 조금 죄송한데요. 어쨌든 방송 있는 거 열심히 하고, 그리고 오늘은 아마 또 제가 또 내일 스케줄 때문에도 조금 일찍 끝내보려고 합니다. 좀 아쉬우셔도 다음에 또 다음 방송 때는 좀 더 알차게 준비를 해볼게요. 어쨌든 어, 방송을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 아이고. 첫 번째는 이제 한 주간의 이슈인데 이게 벌써 거의 한 달간의 이슈가 돼버렸네요. 아이고, 오랜만에 하니까 조금 감을 잃었나. 지금 몸 상태도 조금 그렇고요. 어쨌든. 네, 첫 번째는 챗봇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요즘에 이제 카카오나 이제 이런 거에 이제 보통 요즘에 이제 업체들을 카카오 친구로 추가를 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뭐 상담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광고가 들어오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들이 있고 그걸 PC로 접속을 하면은 채팅창 옆에 또 작은 창이 떠서 거기에 이제 뭐 메뉴라든가 아니면 안내문 같은 게 뜨는데 이제 그런 걸 이제 챗봇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그 이제 상담원이 없어도 이제 알아서 자동으로 이제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웹사이트의 Q&A의 어떤 진화 버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 대한 그 챗봇하고 카카오 미니 보이스봇을 이제 동시에 할 수 있는 이제 설계 플랫폼인데요. 보통 이제 쇼핑 관련이 제일 많죠. 쇼핑 관련된 이제 예약을 했을 때 아니면은 내가 이걸 사고 싶은데 물건이 없어서 뭐 알림을 걸었을 때 이럴 때 이제 하는 거. 그 외에 요즘에 식당에서 이제 결제를 셀프 서비스를 해서 전화번호만 입력하면 카톡으로 그 뭐 음식이 나왔는지 뭘 주문했는지 나오는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글로노트라는 서비스로 이제 뭐 외근하는 그 외근직 사무원들의 그 근태 관리도 할 수 있게끔 이제 돼 있는 이 서비스가 있는데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저기 쿠키11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 챗봇을 서비스 하는 데가 많은데요. 일단 그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이제 카카오톡 챗봇으로 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 중소기업 지원기관에 근무했던 배준철 씨가 중소기업들이 이제 지원 정보 활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걸 보고 이제 이거를 만들어 고심하던 중에 이제 이 기업마당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러게요. 조금 여자 캐릭터 또 오늘도 여전히 나오나요? 예. 어쨌든 이 중소기업 기업마당에서는 이제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다양한 기관에서 이제 시행 중인 분야 등 이제 최신 중소기업 지원 사업 정보를 이제 한 곳에 모아갖고 이제 뭐 이해하기 쉽게 보기 쉽게 이제 정리하여서 이제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챗봇의 형태로 이제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그 그런 어떤 지원 정보들을 이제 좀 더 보기 쉽게 활용할 수 있게끔
이제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소벤처기업부가 이제 그 지원 사업 알림이 챗봇 개발은 정부 혁신 과제인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에 발맞춰 지원 사업 데이터를 기업이 활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함과 동시에 민간과 정부의 협력으로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홍보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는데요. 그렇죠. 근데 참 요즘에 보면은 이런 챗봇이나 어떤 뭐 결제 서비스, 그리고 최근에 창동 이마트의 그 셀프 계산대만 이렇게 있는 걸 봤을 때, 그런 직원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추세에 일자리를 또 창출해야 된다라는 게 좀 어떻게 보면은 참 창과 방패 같은 느낌이긴 한데요. 어쨌든, 중소기업 그 그 지원사업 포털 기업마당을 카톡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그 플러스 친구로 등록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해본 적이 없어서 저 요즘에 글쎄요, 요즘에도 그런 조건 그런 것도 있나요? 많이 경기도에서 많이 없앤다고 하는데 서울은 아직 많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 챗봇 사업을 이제 엑셀 파일 업로드만으로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솔루션이 이제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챗봇을 이용하기 쉽게, 그 다음에 그거를 더욱더 사용하기 편리하게 이제 엑셀 파일을 업로드 해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이 챗봇이라는 서비스가 사실 요즘에 그 뭐 와디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쇼핑몰을 이용하다 보면 카카오톡으로 많이 왔는데 그게 다 챗봇 서비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서비스를 진짜 그 중국에는 위챗이 있다면 한국에는 카카오톡이 있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조금 무서운 그 무서운 생각 좀 들긴 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하나의 어떤 큰 카테고리로 계속 연결이 되는 것도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겠죠. 다음은요, 온디맨드 주차 대행 서비스 2차가 이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이 기사를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이런 서비스를 시행할 거다라는 이제 내용이었고, 이제는 주말 서비스를 이제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제일 그 종로, 광화문 일대에 이렇게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요. 종로에 차를 갖고 나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주차할 데가 없어서 주차 공간이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쓸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이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등록을 해서 그 사람이 와서 주차를 하면 제 휴대폰에 그 지도에 이제 제 차에 있는 위치, 어떤 경로로 움직이는지, 어디에 세워져 있는지가 다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옛날 그 구시대 발렛 파킹들이 좋은 차가 있으면 어디 잠깐 뭐 드라이브하고 오고 이런 일은 이제 하면은 바로 발각이 되는 거죠. 그렇게 안 하면은 사실 이 서비스가 의미가 없는 서비스인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종로, 익선동, 인사동, 고궁, 미술관, 청계천, 광화문 이제 이 부분을 서비스를 해서 이제 점차 지역을 넓혀간다고 합니다. 일단 안드로이드만 서비스가 되고요. 8월 달쯤에는 iOS도 서비스를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서비스가 시작돼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매번 제가 이상하게 좀 그런 어떤 뭐라 그래야 되죠? 뭐 대리나 뭐 어떤 운송 관련된 거에 조금 관심이 있다 보니까 타다에 관련된 또 소식을 잠깐 들고 왔는데요. 이제 사고 시에 사실 대리 기사나 이런 경우에는 차가 정말 어쩔 수 없는 사고 아니면은 가끔은 이제 차주가 이렇게 하세요라고 했는데 그렇게 했다가 나는 사고까지 기사가 다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게 이제 보험으로
해서 자기 부담금이 생기는데 타다에서는 아예 그 부분까지 전부 없애버리는 이제 정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사들에게 최대한 일을 하면서 부담 없게끔 한다고 하는데요. 요즘에 이제 저도 이제 돌아다니면서 느끼는 거지만 정말 타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그런지 몰라도 신호에 이렇게 걸릴 때 보면은 타다가 한 대씩 꼭 보여요. 정말 이 타다 서비스가 점점 이제 고급 어떤 택시의 기준을 만들어가는 게 아닐까. 이걸로 인해서 기존에 있는 택시들도 조금 더 좋은 서비스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조금 더 택시 기사들에게 조금 더 좋은 처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조금 눈치 빠른 일부 기사님들은 아마 타다 쪽으로 가시지 않았나. 제가 아시는 분도 그 이 교통 쪽, 그러니까 택시 쪽에 계시는 분도 있었는데, 그분께 한번 이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렸더니, 그분은 이제, 조금만, 한 1년 정도만 더 하면 개인 택시 자격증이 생겨서 힘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 그렇구나 했던 적은 있었는데, 굉장히, 그 서비스를 기사들에게 많은 장점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어, 타다로, 아이고야, 정말, 정말 허를 찌르는 질문이시겠지만, 이거 잘못하다 걸리면은 팔찌 하나 차겠죠. 아주 순도 높은, 쇠로 만들어진, 팔찌가 추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CCTV나 블랙박스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이거 잘못하다간 큰일 납니다. 다음은요, 일단 또 재밌는 그 거리가 있어서 갖고 왔는데요. 일단, 이거 아시죠? 이제 이 버선이죠. 근데 이제 1920년도에 조선어 사전에 처음 등재됐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버선이 아니라 우리가 양말이라 부르는 건데요. 이 양말이, 그, 말은 이제 버선말인데, 요 양을 한자로 보면은 요렇게 생겼는데요. 서양에서 와서 왔다. 그러니까 이 버선이 아닌 이 양말이 서양에서 와서 이제 외국을 뜻한다 해서 그래서 양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거 보고 처음 알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큰 바다 양을 쓰는데 그냥 양말이라고 하니까 양말인 줄 알았더니 서양에서 와서 우리나라 선조가 그냥 서양에서 왔다는 뜻으로 앞에 양을 붙였는데 이런 앞에 서양에서 건너와서 양이 붙은 단어의 그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그렇죠. 양복도 있고요. 이 자라나는 모양이 파랑 비슷해서 파인데 서양에서 왔으니 양파. 그죠? 그리고 요거 양초. 이 초도 서양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양초도 그렇고 양배추 이거 카배추라고도 많이 부르죠. 이 그 배추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것도 서양에서 넘어왔으니 양배추라고 부르는 거고 네. 이거 양탄자 마법의 양탄자 이거 저기 알라딘이 타고 다니는 그 양탄자가 아, 이게 뭔가 했더니만, 솔직히 탄자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건 뭐 한국말인지, 이것도 뭐 한자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서양에서 온 탄자라고 해서 양탄자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아, 이거 정말 옛날 어렸을 때는 좀 잘 사는 친구 집에 가면은 항상 그 신발장 딱 들어가서 이제 마루죠. 마루에 가면은 항상 그렇게 고급진 두꺼운 양탄자 하나 딱 깔려갖고 이 양탄자의 그 모양, 크기나 어떤 그 안에 그려지는 모양으로 인해서 아, 이 집이 좀 사는구나 안 사는구나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 이 양탄자 까는 집 별로 없죠. 양탄자 비슷하게 샤워실에 나올 때 발 닦는 그런 류의 양탄자는 있어도
요즘에 이렇게 양탄자가 깔려 있는 집 보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때는 이제 양탄자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빠게스입니다. 빠게스. 그죠? 잘못된 외래어로 빠게스라 그러는데 이것도 외국에서 왔나 봐요. 그래서 이걸 양동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저 제일 좀 충격이었던 게 양탄자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양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양아치는 아니죠. 양아치는 그런가? 애들이 너무 서양 애들처럼 막 되바라진다고 양아치라고 부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드네요. 아, 이거 참, 양으로 들어간 거 뭐 다 나오실 생각이신가요? 아, 이건 글쎄요, 양치질. 왠지 그 서양에서 온 치질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걸로는 이제 당이 있고 호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당은 이제 당나라 당을 쓴 거죠. 그러니까 서양에서 온 거는 앞에 양이 붙지만 당나라 옛날에 그 당나라에서 온 어떤 것들을 이제 당나라 당을 앞에 붙이는 거죠. 이건 이제 뭐가 있냐면 그렇죠. 이 당은 중국 지역을 통해 전해졌음을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당나귀. 아, 이게 당나라에서 왔더라고요. 저도 이거 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당나귀. 그냥 당나귀, 왜 당나귀인가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당나귀가 원래 없었나 봐요. 그냥 쪼랑말이라고 하나요? 그 쪼랑말만 있었던 모양입니다. 당면. 이것도 그냥 밀가루 면인데, 이것도 당나라에서 왔다고 해서 당면이라고 합니다. 당면 잡채 만들 때 되게 좋죠. 저는 잡채 좋아합니다. 그래서 뷔페에 가면은 잡채를 꼭 한 두 접시 이상은 항상 먹곤 하는데요.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돈 없을 때 중국집에서 점심 메뉴로 항상 잡채밥을 시킵니다. 이 잡채밥을 시키면 정말 그 중국집 자체밥은요, 기름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소화가 진짜 안 돼요. 그래서 점심에 이 잡채밥을 먹으면 저녁까지 든든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제가 잡채를 좀 좋아하긴 합니다. 아, 단고개. 정말. 아,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 정말 재치가 뛰어나십니다. 네. 그 다음, 이제, 호입니다, 호. 호는 오랑캐 호입니다. 그 오랑캐들이라 그러죠. 저도 이렇게 오랑캐 역할을 한 두어 번 했었는데, 아, 머리를 매일 빡빡 깎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네. 그렇죠. 조선은 이제 청나라를 오랑캐 나라로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랑캐는 이제 청나라인 거죠. 근데 저는 혹시 저는 이게 서양에서 온 줄 알았어요. 이게 근데 항상 보면 할로윈데이에도 있고 그래서 이게 서양에서 온 게 아닌가 했는데 이 호박이 오랑캐 그러니까 청나라에서 넘어온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뭐죠? 저 오랑캐는 아닙니다. 아, 그랬던 것 같긴 한데 호랑이는 예전에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은 안 납니다. 그다음 그다음에는 이제 호밀. 제가 호밀 알레르기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알레르기 반응 검사 했었는데 호밀 알레르기가 있다고 하는데 호밀빵을 제가 먹었지만 크게 뭐 문제가 있었던 적은 없어서 그냥 있다는 정도만 알고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호밀. 호밀도 오랑캐 나라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 재밌었는데요. 호주머니. 옛날에는 주머니가 없었죠,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주머니가 없어서 뭐 쌈짓돈이니 뭐니 해서 이렇게 조그만한 이제 그 주머니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놓고 뭐 소매에다 넣고 그랬었는데 그 청나라 그러니까 오랑캐 애들이 옷에다 이렇게 주머니를 많이 만들었던 게 우리나라에 넘어왔나 봅니다. 그래서 호주머니, 아주머니는 아니죠. 예, 호주머니는 어, 그 오랑캐 나라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잘 먹지 않지만 제가 좋아하는 호떡도 그 오랑캐 나라인 청나라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호떡 이것도 그 밀가루 그러니까 아마 그 옛날에는 이 호떡을 호밀로 만들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호밀로 만든 호떡 뭐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지만 지금은 호밀 안 쓰죠. 그냥 단가 때문인지 어쩐지 몰라도 밀가루에 이렇게 호떡 만들어서 많이 먹죠. 이게 보이시죠? 참고 호빵은 아니랍니다. 호빵은 호호 불어서 호빵이지 이 호빵이 그 오랑캐 나라에서 온 게 아니랍니다. 호호 불어서 호빵입니다. 이거 혹시라도 어, 그 오해하실까봐 위에 또 참고라고 스브스 뉴스에 이렇게 했네요. 그렇습니다. 벌써 마지막입니다. 오늘 제가 조금 시간상 좀 일찍 끝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료도 크게 많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정말 간만에 어우 이 뭐야 이게 정말 고맙습니다. 아 너만의 오덕인가요? 이 호떡 아닌가요? 호떡? 너만의 호떡 맛있게 한번 호떡 여름이라서 잘 안 팔죠. 호떡 한번 팔면 먹어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크라우드 펀딩. 사실 크라우드 펀딩을 제가 어제 시간이 조금 있었으면 준비를 다시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예전 자료라서 펀딩 아마 좀 지난 것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래도 나름 재밌는 거를 좀 구하려고 한 거니까 한번 보시고요. 이거 혹시 이 박스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제가 방송 초기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전 그 이제 보드 게임을 만드는 데 있어서 거기 이제 일러스트를 참여했던 게 드디어 이제 제품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게 나와가지고 그냥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제목은 이제 리버스입니다. 리버스.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로봇 하나 보이시죠? 이게 이제 제가 그린 일러스트입니다. 여기에는 뭐 그냥 큰 설명서만 이렇게 이게 그 약간 정치 경제에 관련된 게임이래요. 저는 이런 게임은 이런 되게 고급 게임은 제가 두뇌가 아직 딸려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아직 다 익히진 못했는데요. 이제 이게 약간 블루마블 같은 이제 말판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AI 뭐 이렇게 경제에서 뭐 거래 협상, 뭐 월급 인상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내 국가가 뭐 싸운다고 하나 하여튼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하는 건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다시 이제 리버스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데 카드 같은데 보이시죠? 이런 거 국가기술 투자에 관련된 이런 이미지들 이 이미지들을 제가 이 R&D를 공부하기 이전에 작업을 했었던 그런 그림들입니다. 그냥 말씀드린 것도 있고 해서 제품도 나왔길래 그냥 자랑 겸 보여드리고 싶을 겸 해서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스마트팜이라든가 의학 이런 거
여자를 보시고 싶겠지만, 제가 여자를 그리긴 그렸는데, 땡 탈락된 게 너무 많습니다. 여기에 좀, 여자 있습니다, 여기에. 예. 이 정도 퀄리티 외의 여자들은, 탈락됐습니다. 그래서, 그 재수정하느라고 좀 고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사위 두 개와 많은 말들, 그리고 여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한 4인 플레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이 게임이 조금 처음에 배울 때는 머리가 아플 수 있는데 이게 하다 보면 되게 재밌다 그래서 이제 한번 저기 친구들하고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늘 여전히, 그쵸. 이 18개의 별풍선을 제가 받지 않으면 입에 좀 가시가 돋치는 모양입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기분이 썩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예, 어쨌든, 이 제품을 제가 펀딩을 아직 못했었네요. 근데 이 제품은 이제 태양광 가지고 충전을 하는 건데요. 다른 제품들은 이제 이걸 충전을 해서 케이블을 꽂아서 충전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휴대폰만 올려놔도 되는 이제 무선 충전 기능이 생겼다고 합니다. 거기에 뭐 플래시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 네 개의 그 저장 용량이 다 해서 이제 2만 미리암페어, 그러니까 굉장히 용량이 큰 거죠. 그리고 충전을 쓰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냥 밖에다가 내놓기만 하면 충전이 되니까, 이 이제 사용 예를 보면은 보통 이제 뭐 등에 백팩 같은 게 있으면 백팩에 이렇게 걸어 놓고, 그것도 이제 도난 방지 뭐 이렇게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걸어 놓고 그냥 밖에 돌아다니면 자연스럽게 충전이 되고, 그다음에 뭐 필요하다 싶으면은 케이블만 꽂으면 바로 충전이 되고, 그리고 무선 충전도 돼서 이 제품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제품의 가격을 왜 모를까요? 가격을 가격이 안 적어놨네? 왜 그랬지? 어쨌든 이 제품 상당히,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제품 가격이 뭐 그렇게 뭐 2, 3만 원대는 아니겠죠. 더 되는데, 제가 봤을 때 거의 반영구적으로 하나만 갖고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쓸 수 있고, 특히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차에다가 얹어 놓으면은 알아서 충전이 계속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지껏 제가 소개해드렸던, 아니면 지금까지 나왔던 충전기 중에서는 이 제품이 그래도 제일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갖고 왔습니다. 다음은요. 이거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렸던 제품입니다. 이 청바지에 이렇게 발라만 놓으면 바지가 터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제품을 제가 펀딩을 했었는데, 꽤 오랫동안 만에 제품이 나와서 저한테 배송이 됐고요. 이 제품을 조금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제 집에 있는 청바지에 다 발라봤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거를 딱 바르고 밖에 나갔다 들어와서 확인을 해보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교복을 입으신 분들은 아는데, 교복 입고 막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보면은 한 중간쯤 지나면은 이제 바지가 이렇게 반딱반딱해집니다. 꼭 왁스 매겨놓은 것처럼 반딱반딱해지고, 되게 거기가 이렇게 윤이 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부분이 변하고, 이게 약간 좀 양초 같아요, 양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딱 퍼지고 나면은 그 막들이 이렇게 쓸리잖아요. 그러면서, 근데 이 막들이 쓸리는 거기 때문에 그 섬유에는 전혀 그게 없어서 이게 이제 세이브가 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닿는 부분이 이 제품을 써보면 아시겠지만 눈에 절대 띌 수 있는 부분들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뭐 큰 티가 나진 않고요. 우리가 이렇게 바지를 딱 했을 때 이 밑부분이겠다 싶은 부분을 그냥 바르면 정말 옷을 입으면 좀 난감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안에 부분, 정말 깊숙한 부분 한번 입어보고 이렇게 딱 재가지고 거기다가 해보면 괜찮은 것 같은데 일단 이미 올이 나간 해가 해진 청바지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조금 덜 해지는 건 있어도 해진 건 어쩔 수 없이 뭐가 더 보호가 된다거나 하진 않는 것 같고요. 이게 이렇게 돌려가지고 우선 딱풀처럼 쓰는 건데요. 이게 좀 별로 상태가 안 좋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지도 않고 이것도 가끔 이렇게 툭툭 빠져갖고 잘 안 들어가고 그게 좀 단점이고요. 이게 지금 고체 형태로 돼 있다 보니까 바를 때 사실 느낌이 별로 안 좋아요. 막 우리가 옛날 제 초창기 딱풀 같은 거 이렇게 발라보면 밥풀처럼 이렇게 보풀이 막 일어나는 그걸 이렇게 다시 눌러서 펴야 되는 좀 그런 느낌인데 얘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뚜껑도 잘 안 닫히고 그래서 나름 나쁘진 않은 제품이지만 완성도가 그렇게 좋진 않다. 그리고 청바지에 발라놓으면 그래도 보호는 된다. 하지만 좀 자주 발라줘야 된다. 네, 바풀은 아니에요. 여기 보면 뭐 특수 목적 코팅제라고 돼가지고 코팅은 합니다. 코팅은 합니다만 여기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기적적으로 제품 하나로 청바지를 1년 이상 지킬 수 있다고 돼 있는 건 그러니까 계속 1년 동안 바르라는 얘기예요. 한 200번 사용한다고 그러니까 제품 하나를 이거 갖고 200번을 바르면 된다는 건데 뭐 그렇게 저희 제품을 써보니까 그렇게 기적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항상 이제 집에 와서 바지를 벗어놓고 그렇게 발라야 되겠죠. 근데 바지가 좀 작거나 이런 경우에는 크게 소용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예, 5점.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제 요겁니다. 완벽 장마 대비 해서 요거 제가 얼마 전에 소개시켜드린 이 제품도 이렇게 왔습니다. 블록 홀스 요거랑 저는 이제 까만색이랑 이제 요거 흰색 두 개를 했어요. 까만 거는 이렇게 작게 나오는데 얘는 신축성이 별로 없는지 하얀 거는 이렇게 아주 크게 이렇게 나와서 이게 이건데 이 욕실에서 신으면 참 좋을 것 같이 생겼어요. 보면은 생긴 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욕실에서 신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는 이제 그 재질이 약간 이렇게 계단식으로 돼 있어서 이제 이게 미끄럼을 방지해 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이즈가 라지 사이즈를 보면 250에서 290mm라고는 돼 있는데요. 제가 보통 신는 구두들이 보통 한 275, 280 사이에요. 근데 이제 그 신발들을 한번 비가 왔을 때, 요 근래 비가 좀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신어보려고 했는데 구두 자체가 밑창이 뭐 더 넓고 이렇게 돼 있어서 좀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운동화 같은 거 스니커즈엔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구두는 아직 모르겠어요. 뾰족 구두 같은 거는 꼭 찢어질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이제 요 까만색은요 이렇게 아주 두께도 얇아요. 흰색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근데 해보니 좋긴 했어요. 해보니 좋긴 한데 사실 장화보다는 싸죠. 이게 8,000원입니다. 요게 8,000원. 그리고 장화는 비가 안 오면 또 신기 좀 애매하잖아요.
요거는 이제 까만색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이렇게 더 얇게 접혀질 수 있어서 요 종이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안에 보면은 이렇게 뭐가 있는데 뭐 사용 설명서 같은 게 하나 들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착용하나요? 그러면 이제 양말을 신듯이 착용해 주면 된다 그러고요. 신발의 앞부분부터 이렇게 덧신처럼 신는 거고요. 글쎄요, 이게 발목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발목으로 물이 셀 수 있죠. 그거는 어쩔 수 없겠죠. 근데 이거 자체의 용도는 이제 뭐 사실 발목까지 물이 들어가려면 그거는 너무 늪지로 들어가는 것 같고요. 보통 비가 왔을 때 신발이 방수가 안 되거나 아니면은 좀 오래 신어서 사실 이게 해졌는지 모르고 갔다가 물에 젖었는데 그 양말에 물이 젖어갖고 막 그 꿉꿉함, 아우 정말 그 양말까지 젖어가지고 집에 들어가면은 아우 막 그런 거를 이제 방지해주기 위한 고무기 때문에 그렇죠. 발목까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실리콘의 어떤 재질이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져 있으면 이 부분이 좁아지기 때문에 발목까지 잘 감싸줘서 뭐 정말 물을 들이붓지 않는 이상은 물이 들어갈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욕실에서 쓸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요. 까만색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차에 갖다 놓고 이제 뭐 촬영이 야외 촬영인데 비가 온다거나 비신이 있다거나 할 때 이제 신고 하기에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품이 일단은 두 개가 왔고요.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제품들이 지금 속속 집에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 가전 제품들 한 두세 개가 더 있는데 다음에는 또 그 제품들을 또 리뷰를 한번 또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오늘 다 끝났고요. 요게 좀 많이 망가져 버렸네. 왜 망가졌을까요? 이렇게 네. 요거 때문에 그렇구나. 어쨌든 오늘 준비된 방송은 여기까지. 아닙니다. 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제 그 지갑 안에서 감당이 될 만큼, 그러니까 이제 보통 1, 2만 원대의 제품들 중에 어차피 필요한 거, 여러분들께 소개도 해드리면서 리뷰도 해드릴 것들을 사보는 거죠. 어쨌든 그냥 소개만 딱 드리고 하기에는 좀 심심하기도 하고, 저도 이거 정말 썼을 때 좋을 것 같은 제품들을 사는 거니까 그 제품을 써보고 또 써본 후에 또 소개도 시켜드릴 수 있는 거고 사실 와디즈에 나왔던 제품들이 대부분은 이제 나중에 11번가나 G마켓 이런 데 이제 또 더 싸게 아니면 뭐 또 다른 카피 제품으로 풀릴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한번 또 이렇게 리뷰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했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준비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유, 되게 저는 한 20분 정도면 할 게 없어서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또 시간이 꽤나 됐네요. 아, 너무하십니다, 별풍당당님. 아, 고맙습니다. 차량에서 버는 돈은 한 15,000원 정도? 농담이고요. 어쨌든 뭐 그렇게 오랜 시간은 아닐 것 같고요. 뭐 빠르면 다음 달 정도에 이제 드라마 촬영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이번 달 중순부터 완전히 이제 그 방영이 시작되면은 약간 생방송처럼 촬영하면서 방송 나가고 막 이런 상황이 좀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제가 시간 되는 대로 허락하는 대로 틈틈이
내용을 준비해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는 시간을 계속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7월, 벌써 이제 7월이죠. 이제 또 휴가철이 다가오고요. 정말 무더운 여름이 이제 시작됩니다. 항상 건강 유념하시고, 다음 방송 할 때까지 또 여러분들 건강히 계십시오. 그러면 요즘 보좌관 재밌습니다. 보좌관 한번 보십시오. 넷플릭스에서도 방송하고, 사실 제가 아는 분이 지금 보좌관에 가서 촬영 중인데, 보좌관, 어, 나름 뭐 정치물이나 이런 거 좋아하시면 볼만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좌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맡은 프로는 이제 그 의사 요한이라는 의학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어떨지 내용상으로는 나쁘진 않은데요. 어떤 방송이 어떻게 될지는 이제 19일 날 금토 미니 시리즈니까요. 19일부터 이제 방송을 하니까 뭐 처음 1, 2회만 보면은 알겠죠. 내용이 어떤지. 그러니까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 나옵니다. 네. JTBC입니다. 보좌관은 JTBC고요. 보좌관을 나올 뻔 했는데, 어, 이래저래, 촬영 스케줄이 겹쳐서, 못한 부분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쨌든, 시간이 자꾸 가는데요. 이제 저도 내일을 위해서 또 오늘은 조금 일찍 종료하도록 하고요. 이제 약간 그렇지만 어쨌든 제 방송을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알찬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 뵐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